지능 폭발 위험. 지능은 여러 모형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세계 모형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자신의 움직임을 계획한다. 우리는 자신의 모형을 사용해서 대상을 인식하고 대상을 조작하고 행동의 결과를 예상한다. 커피잔을 만드는 것처럼 단순한 일이건 법칙을 뒤집는 것처럼 복잡한 일이건 어떤 일을 이루려 할 때 우리는 내 속의 모형을 사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결정한다. 새로운 개념과 기술을 배우려면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세계와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최근 다른 태양계에서 행성들을 발견하는 데에는 먼저 새로운 종류의 망원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몇 년에 걸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내가 아무리 크고 빠르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생각만으로는 외계 행성의 분포와 조성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 발견해서 관찰 연결을 건너뛰는 것은 불가능하다. 헬리콥터 조종법을 배우려면 자신의 미묘한 행동 변화가 비행에 어떤 미묘한 변화를 초래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런 감각 운동 관계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습이다. 아마도 기계는 시뮬레이터에서 연습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이론상으로는 실제 헬리콥터를 타고 나르면서 배우는 것보다 더 빠를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컴퓨터 칩을 만드는 공장을 가동하려면 몇 년의 연습 기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칩 제조에 관한 책을 읽을 수 있지만 전문가는 제조 과정에서 일이 잘못될 수 있는 미묘한 방식들과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다. 어떤 것도 이 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다. 지능은 소프트웨어에 프로그래밍할 수 있거나 규칙과 사실의 목록으로 명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기계의 세계의 모형을 배울 능력을 부여할 수 있지만 그 모형을 이루는 지식은 배워야 하는데 배우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앞장에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생물학적인 뇌보다도 100만 배 더 빨리 작동하는 지능기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길은 새로운 지식을 100만 배 더 빨리 습득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아무리 크거나 빠르다고 해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수학 같은 일부 영역에서는 지능기기가 사람보다도 훨씬 빨리 배울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분야에서는 학습 속도와 세계와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제한된다. 따라서 기계가 갑자기 우리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알게 되는 지능 폭발은 일어날 수가 없다. 지능 폭발을 지지하는 사람은 가끔 초인적인 지능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모든 면과 모든 과제에서 기계가 사람의 능력을 능가하는 때를 말한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보자. 초인적인 지능기계는 모든 종류의 비행기를 능숙하게 조종하고 모든 종류의 기기를 다루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 또 세계 각국의 언어를 다 말하고 전 세계 모든 문화의 역사를 알고 모든 도시의 건축을 이해해야 한다. 사람이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목록은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어떤 기계도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초인적인 지능이 불가능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세계에 대해 우리가 아는 지식이 늘 변하고 확대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일부 과학자들이 아무리 먼 거리라도 순간적인 전송이 가능한 양자통신 수단을 발견했다고 상상해보라. 처음에는 이 발견을 한 사람들만이 그것을 알 것이다. 만약에 이 발견이 실험 결과에 기초한 것이라면 어떤 사람도 그리고 아무리 똑똑한 기계라도 그것을 그냥 생각만으로 발견할 수는 없다. 기계가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을 대체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어떤 분야에서 기계보다 더 전문가인 사람들이 항상 존재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이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 어떤 사람도 충분히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에 존재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서 그렇다. 지능기계도 예배가 될 수가 없다. 현재 AI 기술이 거둔 성공은 대부분 정적인 문제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연속적인 학습이 필요 없는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라. 예컨대 바둑의 규칙은 고정되어 있다. 내 계산기가 수행하는 수학 연산은 변하지 않는다. 이미지를 식별하는 시스템조차 고정된 라벨을 사용해서 훈련받고 검증받는다.
이와 같은 정적인 과제에서는 특수 목적형 해결책이 사람은 능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한정 능가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대부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과제들은 늘 변한다. 이런 세계에서는 어떤 사람이나 기계도 모든 과제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과제도 영구적으로 우세한 위치가 설 수가 없다. 진행 폭발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진행을 마치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비법이나 비밀의 요소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묘사한다. 일단 이 비밀의 요소를 알기만 한다면 그것을 점점 더 많이 적용함으로써 초진행 기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첫 번째 전제에 동의한다. 여기서 비밀의 요소는 진행이 수천 개의 작은 세계를 모형으로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인데 각각 그 모형은 기존 틀을 사용해서 지식을 저장하고 행동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 요소를 기계에 추가한다 하더라도 즉각 기계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학습을 위한 기반, 즉 기계가 세계의 모형을 배우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뿐이다. 우리는 주방에서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돌려 불의 세기를 돌릴 수 있다. 하지만 기계는 돌림으로써 기계의 지식을 증대시키는 손잡이 같은 것은 없다. 목표 불일치 위험. 이 위험은 지능기계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목표를 추구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저지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이것은 가끔 마법사의 제자 문제라고 불린다. 괴테가 쓴 시에서 마법사의 제자는 빗자루에 마법을 걸어서 물을 길어오게 만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을 멈추게 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더 길어 빗자루를 자르려고 시도하지만 그러자 빗자루가 더 많이 생겨 물을 더 많이 길어온다. 진행기계도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지시한 일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멈추라고 하면 이 지시를 첫 번째 과제의 완수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간주하여 거부할 염려가 있다. 그 결과로 기계는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원히 매달릴 수 있다. 목표 불일치 문제에 의외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기계에게 종이, 클립, 생산을 최대화하라고 지시하는 경우다. 일단 기계가 이 과제에 착수하면 아무것도 그것을 멈출 수 없다. 기계는 지구의 모든 차원을 동원해 종이, 클립을 계속 만들 것이다. 목표 불일치 위험은 도저히 일어날 법하지 않는 두 가지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첫째는 진행기계가 첫 번째 지시는 수행하지만 그 후에 지시는 무시한다는 가정이다. 둘째는 진행기계가 그 행동을 멈추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무위로 돌릴 만큼 충분히 많은 자원을 직멸할 능력이 있다는 가정이다. 내가 여러 번 지적했듯이 지능은 세계의 모형을 배우는 능력이다. 제도처럼 모형은 어떤 과제를 달성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지만 그 자체의 목표나 동기가 없다. 지능기계의 설계자인 우리가 일부러 동기를 설계해서 집어넣어야 한다. 그런데 첫 번째 지시만 받아들이고 그 후에는 나머지 지시를 깡그리 무시하는 기계를 우리가 설계할 이유가 있을까? 그것은 일단 처음에 목적지를 들은 뒤에는 멈추라거나 다른 곳으로 가자는 추가 지시를 싹 무시하는 자율주행차를 설계하는 것과 비슷하다. 게다가 이것은 스스로 문을 잠그고 핸들과 브레이크, 페달, 전원 버튼 등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자동차를 우리가 설계했다고 가정한다.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목표를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물론 스스로의 목표를 주행하고 사람의 지시를 무시하는 자동차를 설계하려는 사람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런 자동차는 우리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하지만 설령 누가 그런 기기를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두 번째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실존적인 위험이 될 수가 없다. 목표 불일치 위험의 두 번째 요건은 지능기계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혹은 달리 표현하며 그 행동을 멈추는 우리의 시도를 막기 위해서 지구의 모든 자원을 직멸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상상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렇게 하려면 그 기계가 전 세계의 통신과 생산, 운송 대부분을 통제해야 한다. 악당 지능 자동차가 그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능기계가 그 행동을 멈추려는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협박이다. 예를 들어서 지능기계의 핵무기의 운용을 맡겼을 경우에 기계가 만약에 나를 멈추려고 시도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혹은 만약 기계가 인터넷을 대부분 통제한다면 통신과 교역을 방해함으로써 온갖 종류의 혼란을 초래하겠다고 협박할 수가 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비슷한 염려를 한다.
한 사람이나 실체가 전체 인터넷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단계에 걸쳐서 여러 사람이 승리한 뒤에야 핵미사일이 발사되도록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를 해가면서 억지로 그런 능력을 주지 않는 한 지능기계의 목표 불일치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다.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 한 어떤 기계도 전 세계의 자원을 모두 징발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이 전 세계의 자원을 장악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기계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하게 경계할 필요가 있다. 반론은 나는 지능기가 인류에게 실존적인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자신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제기하는 반론은 다음과 같다. 역사를 통해서 세계 각지의 원주민도 이와 비슷하게 사람들의 존재를 확신했다. 하지만 월등한 무기의 기술로 무장한 외국인이 나타나자 원주민 집단들은 압도당하면서 멸망당하고 말았다. 이들은 우리도 원주민처럼 취약하며 안전하다는 느낌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기계가 우리에 비해서 얼마나 더 똑똑하고 빠르고 유능해질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취약하다. 이 주장에는 옳은 이야기도 일부 있다. 일부 지능기계는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빠르고 유능해질 것이다. 염려 문제는 다시 동기 문제로 들어간다. 지능기계가 과연 지구를 정복하거나 우리를 예속시키거나 우리에게 해를 끼칠 일을 할까? 원주민 문화의 파괴는 탐욕과 명성, 지배욕을 포함한 침략자의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이것들은 오래전 내에서 생겨나는 추동이다. 우월한 기술은 침략자들을 도왔지만은 사륙의 근본 원인은 아니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지 않는 한 지능기계는 사람과 같은 감정과 추동을 갖지 않을 것이다. 역과 목표와 공격성은 어떤 것이 지능을 가질 때 마술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역사상 최대의 규모의 원주민 멸망 사례를 들 수가 있다. 이들은 인간 침략자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침략자를 통해서 들어온 질병 때문에 죽어갔다. 진짜 살인자는 증식하려는 초동만 있을 뿐 선진기술은 전혀 없었던 단순한 생명체였다. 지능에게는 알리바이가 있다. 지능은 사륙에 일어난 대부분의 현장에 없었다. 나는 인류에게는 기계의 지능보다도 자기 복제가 훨씬 큰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악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죽일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감염력이 매우 높고 우리 면역기가 대항할 수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나 세균을 설계하는 것이다. 악당 과학자와 공학자 팀이 자기 복제를 원하는 지능기기를 설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기계들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복제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며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주 빨리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요점은 자기 복제에 능력이 있는 것, 특히 바이러스와 세균은 잠재적인 실존적인 위협이라는 것이다. 지능은 그 자체로는 실존적인 위험이 아니다. 미래는 알 수가 없고 따라서 우리는 다른 신기술이 초래하는 위험을 모두 다 예상할 수 없듯이 기계지능과 관련된 위험을 전부 다 예상할 수가 없다. 하지만 기계지능의 위험한 혜택을 얻고 논의를 계속하려고 한다면 세 가지를 분명히 구분할 것을 권하고 싶다. 그 세 가지는 바로 복제와 동기의 지능이다. 동기와 지능이다. 복제. 자기 복제 능력이 있는 것은 무엇이건 위험하다. 인류는 생물학적인 바이러스 때문에 멸종할 수가 있다. 동기는 생물학적인 동기와 추동은 진화의 산물이다. 진화한 특정 추동을 가진 동물이 다른 동물보다 복제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지능. 셋 중에서 지능이 가장 온순하다. 지능기가 스스로 자기 복제를 시작하거나 자발적으로 추동과 동기를 발전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은 우리가 원해서 억지로 동기를 설계해서 지능기기에 집어넣어야만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지능기기가 자기 복제와 진화를 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는 인류에게 실존적인 위험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기계 지능이 위험하지 않다는 인상을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지는 않다.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기계 지능은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큰 해를 초래할 수 있다. 수백만 개의 지능 자율 무기나 지능기기를 선전과 정치적인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상황을 상상해봐라.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AI 연구와 개발을 금지해야 할까? 그러기도 어렵지만은
그런 조치는 우리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 기계지능은 사회에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고 제3부에서 설명하겠지만 우리의 장기 생존에 필요할지 모른다. 현재로서는 화학무기를 다루는 것과 비슷하게 어떤 것이 허용되고 어떤 것이 허용되지 않는지 규정하는 국제협정을 체결하고 그것이 구속력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으로 보인다. 기계지능은 병 속에 갇힌 요정이 자주 비교된다. 일단 밖으로 나오면 도로 집어넣는 것은 불가능하며 우리는 빠르게 통제력을 상실할 것이다. 나는 이 장에서 이러한 두려움이 아주 근거가 없는 것임을 보여주려고 했다. 우리는 통제력을 잃지 않을 것이고 지능 폭발 제재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급속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지금 출발한다면 위험과 혜택을 구분하고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는지 결정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3부와 마지막 부분에서는 인간지능의 실존적인 위험과 기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